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4년 내내 업적이라고는 단 한 건도 없고 실적만 거듭했는데도 농민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아가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처럼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문무대왕함에 있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을 지경에 처했음에도 정작 책임지는 놈이 아직 한 놈도 없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는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방장관이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농민 문재인은 자기 책임은 없다는 듯이 군이 대처를 잘못했다고만 남의 말하듯이 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부터 이러는데 어느 놈이 나서겠습니까? 지금 농민 문재인을 위시한 정부 여당 핵심부는 소위 안미 경중 외교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좋은 일이 있어도 배척만 합니다. 반면에 정통성 없고 인권을 짓밟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중공에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든 친일로 몰아붙이는 이 무도한 집단이 중공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그저 버리면 조알입니다. 때마침 20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이성훈 국제부장이 왜 중국은 쇠락할 수밖에 없나 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무능한 문재인 집단이 들을 리도 없겠지만 이상훈 부장이 주장하는 중공이 망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장은 지난 7월 1일 중공 천안문광장에서 4만 명을 동원한 매스게임을 보면서 중공의 쇠락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중을 동원한 매스게임 문화는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부장은 군중을 모아놓고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나 하는 나라는 북한, 중공, 러시아 등의 독재 국가들이며 이런 나라치고 내적으로 단단한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부실한 내부를 가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힘을 과시해서 허약한 체제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 한자로는 석건평이죠. 그자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시대착오적인 중화주의 부흥을 외치는 모습에서 위기에 중국이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중공은 세계의 리더가 될 어떤 철학도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미래는 경제 성장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먹고 살만한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공은 이런 요구를 관리할 역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구르 사태에서 보듯이 56개나 되는 소수 민족이 반기를 들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석건평이는 종신 집권을 통해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열망을 억누르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홍콩에 대해 공산당의 비판적인 빙과 일보 간부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하루아침에 폐간시켜버렸습니다. 중공 석건평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등으로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으며 기업을 순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기업인이 공산당에 입당해서 비난 맞추기에 급급하는 이상 글로벌 기업 탄생은 어렵고 그래서 결국 쇠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접한 14개국 가운데 관계가 원만한 곳은 북한밖에 없고 이웃을 힘으로 누르고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이 일상이 돼서 국가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공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하며 내부 사정에 맞춘 특수한 독재라는 세상에 없고 독재는 그냥 독재일 뿐이며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이 주장하는 요체는 세계 모든 나라가 중공을 배척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도 모르고 그저 석건평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속국을 자처하는 모양이 한심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또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기사도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중공의 전체주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된 호주의 해밀턴 교수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지난 2018년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해외 영향력 확장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호주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밀턴 교수는 영국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잘 압니다. 해밀턴 교수는 한국 지도층은 지레 겁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이 위험하며 한국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찾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근 어떤 정신나간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개소리로 반박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불안과 짜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야당의 대응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택도 아닌 중국 대사라는 놈이 감히 유력한 대선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트집 잡아서 반박하며 개소리로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야당은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좌파인 여당이야 중공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속국을 자처하는 놈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만약에 좌파 대선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 대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 좌파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정 간섭을 앞세워서 개 연병을 떨면서 큰 건수 잡았다고 반일이니 반민이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겁니다. 또 이거를 대선 때까지 이용하려고 온갖 잔대가리를 굴릴 겁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뭐합니까? 부패한 도둑놈천지요 반인권 독재자인 시진핑이 있는 중공에 대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들의 대선 개입을 방관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독한 의지가 안 보입니다. 좌파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더 독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개판 검찰 인사로 정권을 보위하고 야당을 때려잡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인 데 이어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선거관리위원이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사표 내는 거 보세요. 중립을 지키라고 사표 냈겠습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처럼 새로 상임위원을 임명해서 이번 대선과 다음 정권에서도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흉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아직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물러터진 야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한국 등이 중공이 원하는 걸 해주면 자기들도 이익이 된다는 착각이 들도록 하는 심리까지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지도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공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또 중공의 최종 목적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해체시켜서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친중 정치인들에 의해 딸려가고 있으며 이들은 자유와 독립은 뒤로하고 자신만의 부와 권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외교 정책을 깨뜨려 보면서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제 중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속국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 같은 잔악한 범죄 행위는 모른 척하고 70년도 넘은 전쟁 범죄에는 민감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동북아를 지배하려는 중공의 야망을 견제하는 길은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는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내 일부 반일 민족주의 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독재국가 중공이 우리 내정에 어떤 간섭을 하고 있는지,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어떤 모략을 하고 있는지 간파하고 이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중공은 우리나라에 5천년을 내내 괴롭혀만 왔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나라가 아닙니다. 중공이 뭡니까? 그 야만 독재국가와 가까워서 뭘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뭐 도와주려고 뭐 제품을 수입합니까? 지놈들이 수입 안 하고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그들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그 중공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이가 연명하도록 매일처럼 확실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중공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에게서 국격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대대로 중공은 우리에게 화만 입혀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미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은 퇴락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신봉해야 합니까? 그놈들은 모든 기업이 사실은 국가 소유입니다. 정부 말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파산이고 기업주는 잡아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짓을 도둑질도 했다 하면 몇 조 단위로 하는 무지한 놈들입니다. 좌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고 그나마 야당이라도 우리 외교가 정신 차리도록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이 자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